안녕하세요. 곰성입니다. 어,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오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시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시계를 제가 이번에 만든다고 했었죠. 그래서 이제 시계를 이제 어떻게 만들까 구상도 하고 좀 많이 공부를 했네요. 저 원체 뭐 이런 쪽에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. 음, 아마 이 한편으로 시계 만드는 모든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복잡한 부분이 좀 많아서요. 뭐 프로그램도 넣어야 되고 이것저것 좀 넣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 그래도 제 영상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뭐 말씀드리고 가진 않겠습니다. 뭐 최대한 쉽게 그냥 뭐 베끼는 수준의 뭐 이 정도로 갈 거고요. 뭐 좀 더 심학습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전자 쪽에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쉽게 가겠습니다. 자, 시계를 만들 건데 일단은 어떤 시계인지 이제 대충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좀 보여드릴게요. 어, 뭐 특별하게 대단한 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. 보시면 시계가 보통 시간을 표시할 때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. 보시면 전자시계 검은색 액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표시를 하죠. 그래서 뭐 여기 불 들어오는 걸로 해갖고 뭐 7시면 이렇게 7시 5시다 그러면 5시 이렇게 표시를 하죠.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요새 죄송합니다. 요새 보면은 그런 시계가 나와 있더라고요.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벽에다 거는 요런 사진이요. 요런 이제 모습의 디자인의 시계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요거는 좀 두고 보셔야 하실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좀 제 동영상이 저번에 올렸을 때 좀 길게 간 부분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좀 짧게 끊어가겠습니다. 그런 것들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라 이런 데에서 잘 모르니까요. 오늘은 아마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소개 정도로만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보면은 요게 제가 시계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. 아두이노. 그래요. 저는 뭐 이쪽에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거다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가장 작은 소형 컴퓨터 그렇죠. 그렇게 설명드리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이제 CPU 그렇죠. CPU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. 뭐 이거는 이제 USB를 꽂아서 프로그램을 이쪽에다 이제 업로드를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. 요게 있어야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어를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부품 요게 어떤 부품이냐면은 시간을 기억해 주는 장치입니다. 뭐 시간을 기억해 준다니까 좀 뜬금없 일반적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원을 뺐다가
다시 인가를 시키면은 시간을 기억을 못 해요. 따로 이제 그런 시간을 저장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, 요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그런 장치죠. 시간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. 요 부분에 이제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3년간 정도는 그 시간을 계속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죠. 그러니까 얘만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, 시간이 가고 있다가 다시 전이 들어오면은 이곳에서 그 저장되어 있는 시간을 가져와서 다시 이제 뿌려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, 이 부분 좀 값이 있어요. 얘가 원래는 더 비싸야 되는데 얘도 만만치 않게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. 뭐 어쩔 수 없죠.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. 제가 그 전에 시계를 한번 만들었었는데, 그거는 제가 이제 사진으로, 요 사진, 네, 요거였는데, 요 시계가 만들어 보니까 그 시간이 맞출 수도 없고, 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돼? 이 처음에 초기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원을 뺐다가 넣으면은 그 초기화된 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근데 그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, 시간이 만약에 좀 틀리다 그러면은 그 정확한 시간에 전원을 뺐다가 다시 껴야 되는 거죠. 좀 골치 아픈 시계인데, 그런 점이 제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요 부품, 이게 좀 가격이 나가는 부품인데 이걸 이제 구입을 했고요. 뭐 정확한 부품 명칭은 뭐 필요도 없지만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정리를 해서 적어 드릴게요. 가격이나 어디서 살 수 있는지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. 그리고 예, 요게 이제 예, 리모컨. 제 시계가 이번에는, 그러니까 전에 시계는 말씀드렸죠.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게 참 골치 아팠는데, 제가 이번 시계에는, 제가 만들려는 시계에는 이 리모컨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, 요 이제 리모컨 하고 그걸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은 디바이스죠. 이렇게 필요가 했고요. 샀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요 아두이노 우노 이 부품보다 좀 더 중요한 부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요 칩입니다. 요 칩이, 예, SN 블라블라블라블라, 예, 요 칩인데,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보시면은 이 아두이노에서 쓸 수 있는, 그러니까 입출력을 할 수 있는 핀이 참 부족해요. 다른 것들은 좀 안 그런데, 이 우노, 그러니까 이게 그쵸? 멕시코 쪽에, 이제 멕시코나 스페인 쪽에 숫자를 세는 개념이, 근데 우노가 아마 1번으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? 이거 말고 나노도 있지만은, 우노, 나노 우노. 이 핀 번호가 좀 적어요. 이 뒷계열로 가면은 좀 이제 핀 번호가 늘어나는데, 그렇게 하면 이제 가격도 뛰고,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. 시계에 작은 부품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큰 걸 쓰자니 좀 그래서, 예, 그래서 이게 필요했죠.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, 이쪽 아두이노 쪽에서 세 선이 이쪽으로 들어가요. 세 선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8개로 분류가 되는 거, 8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쵸?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, 응? 3개를 해갖고 8개를 또 제어를 한다. 근데 이게 또 더 좋은 게 뭐냐면은, 이 뒤로 이 똑같은 칩을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세 선만 나와서 확장이 가능한 거죠. 8, 16, 24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이론적으로 따지면 뭐 무한하게 늘려갈 수 있죠.
근데 무한하게 늘려서 쓰지는 않죠. 그렇게 한계가 있을 거고 물론. 어쨌든 그 부품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제가 그 시계를 만들 수가 없죠. 그래요. 핵심 부품이 되겠네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 시계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을 때 했던 말이 제가 그 납땜 또 용접이라고 할 뻔했네요. 납땜을 조금 이제 배제를 시키겠다. 그러니까 조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만드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났던 것들이 이런 이제 이게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그래요. 빵보드라고 해서 그 간단하게 이제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드를 만들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것들이죠. 뭐 이런 부품들을 여기에 꽂고 뭐 이렇게 꽂아서 전선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테스트할 때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시는데 솔직히 그 손재주 없는 사람은 이게 좋아요. 그냥 꽂아갖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뽑아서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쌌고요. 요 미니죠, 미니. 그러니까 보통은 요 크기나 요거보다 좀 더 큰 크기로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좀 껴봤습니다. 이겁니다. 아까 그 확장시키는 칩들 요 4개가 필요한 거죠.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요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요런 선들 이게 점퍼선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필요하죠. 요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딴 쪽으로 이렇게 점프를 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. 일단은 그리고 이제 LED가 필요하죠. LED 시계를 밝혀줄 그 각 부분을 밝혀줄 LED. 요거는 이제 제가 쓸 건 아니고 마침 이게 그냥 눈에 띄길래 이거 집어왔고요. 이런 LED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저항. 이 저항은 그냥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간단하냐면은 이 아두이노의 포인트 이 핀들에서 5V가 나오면은 5V가 나오면은 막상 그 LED가 필요한 거는 그보다 작죠. 웬만하면 작죠. 그러면은 남는 그런 과하 전류 때문에 이 LED 부분이 뭐 불이 붙는다든가 불량이 생긴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남는 전원에 대해서 이 저항이 저항을 합니다. 저항이 저항을 해요. 보통 남는 전원에 대해서 얘가 열 에너지로 해서 이제 남는 그 과한 전류들 좀 전기들을 쓴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원리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저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. 그냥 얘만 쓰면 안 되니까 얘도 쓴다.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한 짝이다, 부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면은 일단은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필요한 그런 부품들입니다. 이게 좀 물론 이 수량이 좀 많아야 돼요. 얘네들도 보면 이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긴 애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과 조금 다른 모양들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지금 보면 순놈이죠. 순놈인데 뭐 그래요. 순놈 참 이게 말이 조심스럽네요. 암놈 순놈 그다음 암놈 뭐 이거 그냥 용어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. 하여튼 그렇고요. 그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고 길이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있고요. 그게 좀 필요한데
용접, 아니, 또 용접이래요. 오늘 이렇게 저는 용접을 좋아하는지. 납땜을 안 하기 위해서,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브레드보드를 안 쓰려고 하면은 납땜을 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좀 간략화시키고 예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. 아니, 물론 저는 못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전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. 자, 일단은 좀 짧게 갑시다. 오늘은 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, 그쵸, 그 안에 중심 부분에 대해서의 들어간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. 바깥쪽으로, 그러니까 그 외관 쪽은 제가 이제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릴 텐데,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야 되니까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바로 연달아서 그 만드는, 테스트하는,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